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뒤면 21대 국회가 끝이 납니다. 28일, 29일, 28일 본회의를 열고는 21대 국회는 끝이 나고 다음 달 6월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민주당 야당 전체가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을 내놓아서 최상병 특검 법안 28일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최상병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17표가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법 자체도 악법입니다. 법 자체도 악법인데다가 이재명 조국은 이 특검법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로 탄핵으로 밀어붙이겠다. 이재명 조국은 초조합니다. 조국은 지금 언제 구속될지 모릅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보겠지만 이재명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언제 1심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고 언제 국민들의 여론이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많은 수사들이 남아있고 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 모두 초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를 조기 단축하지 않고서는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야당 전체를 끌고 자신들의 방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응해야 하느냐. 전당대회 문제도 남아있고 당정관계도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도 많은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휴일은 오늘은 이 여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이냐, 간단하게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이 유튜브가 가진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사 보도를 하고 정치 논평을 하면서 그동안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언론이 없었습니다. 독립되기가 힘듭니다. 유튜브라면 독립된 언론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큰 것은 경제력입니다. 이 경제적인 수입 부분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기존의 언론사, 지금의 유튜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압박을 받는 것이 이 수입, 이 경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면 이게 공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제가 저 혼자서 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오디오 편집까지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뒤에 배경이라든지 또 편집, 타이틀 이런 것도 좀 바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 혼자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인 비용이 적게 들게 해야 이 경영상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독립적일 수가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이 돼야 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친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주당을 왜 너무 비판적이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조국, 이재명이 지배하는 민주당이 아니라면 민주당에도 정말 합리적이고 보수를 지향하고 이런 상식적인 의원이 있다면 제가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털부터 이제 큰 털이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이 방탄정당이 되면서 큰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합리적이고 좀 잘한다라고 해도 제가 일부 칭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곡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국의 문제는 이재명, 조국, 문재인은 구속입니다.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1의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문재인, 조국 처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잘한다 잘못한다를 떠나서 범죄자들이 지금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것이고요. 제가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뭐 누구와 어떤 정치인과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다.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 이런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들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뭐 권력의 압박을 받아서 제가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한다. 적어도 전혀 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경영의 부분, 시청률 부분입니다. 저는 경영상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뭐 수입과 관계없이 제가 이 송원재TV를 방송하고 유지해 가는 데는 큰 뭐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시청률은 이제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런데 시청률로부터도 굉장히 거의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지금이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제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뭐 언론, 유튜브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쳐다보는 이 경륜, 날카로운 분석 능력, 또 굉장히 성실한 취재력 이런 것, 그 이상으로 독립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제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의 여야 정국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뉴스에 밀려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방송에 드리지 못한 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분입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어서 또 뭐 사실은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뭐 협치도 이야기했고 많은 부분에 개혁 이야기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당대회 또 당정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선관위를 발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들 의견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번 주에 선관위를 빠르면 발족을 하고 전당대회 시기는 7월 말 8월 초에 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8월입니다. 8월 중순 후반 이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에 열면 같이 지금 여야가 모두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는 것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당신 100%입니다. 당원들 뜻으로 100%. 이것 뭐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50대 50은 안 된다. 지금 당원들의 반대가 뭐 거셉니다. 그래서 70대 30, 30% 정도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뭐 애매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당신 100% 이건 원칙이다. 이걸 뭐 굳이 그러니까 민심을 좀 반영해라 라는 이런 여론이 나오면 대부분의 뭐 정치인, 이 당 지도부에서는 조금 반영을 하자. 10%, 30% 반영하는 쪽으로 그래야 뭐 좀 책임 있는 것 같고 또 뭐 여론에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하면 이 민심을 반영하라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심 반영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평가를 이 사후에 좋은 평가를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당신 100%가 원칙입니다. 당대표는. 대선 후보를 총선 후보를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심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다른 것이다. 정 이게 부담이 돼서 민심을 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10% 정도가 적정합니다. 10% 정도 민심도 반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제 시기는 이렇게 7월 말 8월 초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뭐 크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한동훈이 출마를 하느냐 출마를 하지 않느냐입니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한동훈 출마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뭐 언론 유튜브는 뭔가 한동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걸 통해서 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서로 비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물 건너간 사이다. 그 비방 중에 홍준표입니다. 조금 전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탈당 이야기입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한 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한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금 생각은 이 기회에 한동훈을 완전히 밟아서 이 싹을 없애버리고 또 윤 대통령과 좀 가까워져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걸 좀 자신이 얻고 정통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자신이 좀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를 갈라놓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해야 한다. 지금 홍준표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분명히 이 뜻을 홍준표의 생각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계산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홍준표의 이간질, 그 다음 또 신평입니다. 신평도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의 그 소위 팬덤, 지지층이 그러니까 2만 명에서 총선 뒤에 오히려 4배가 늘어서 지금 8만 명 수준이다. 한동훈의 팬덤이 이 강성 지지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의 팬덤이 이 개딸과 비슷하다. 개딸의 그 정치 테러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 신평은 첫째, 정치 평론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둘째, 자기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서 정치 평론을 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거 송은재 TV는 정말 신평과 같은 이런 정치 평론과는 정반대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드립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신평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신평이 뭐 별별 말을 다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사람을 왜 출연을 시키고 저런 사람의 말을 누가 듣느냐라고 했는데 이 뭐 취재도 하지 않고 분석력도 없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치평론, 이런 언론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한동훈 팬덤을 공격을 하고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 뭐 홍준표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이 지금 절대로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뭐 큰 방해가 된다. 성공에.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한동훈은 또 윤 대통령도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또 한동훈을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이런 비난들을 매일 늘어놓습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한동훈의 팬덤이 뭐 늘어나서 한동훈을 지키자. 그래서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 지지층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좌파다. 한동훈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한동훈은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합니다. 또 많은 언론에서 기성 언론들도 지난 총선 기간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 갈등 그걸 자꾸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사이는 물 건너 간 것이다.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최근 들어서도 서로 지금 뭐 연락을 했다. 전화를 했다라는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정말 출마할 거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출마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많은 분석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민주당의 탄핵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특검 법안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똘똘 뭉칠 수 있느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108명 모두 뭉쳐라,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2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총선 뒤에 지금은 안 됩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을 현재 윤 대통령이 갖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지금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안철수나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108명 모두 각자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 이것 하나로 108명을 모을 수 있는 명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폭이 훨씬 넓어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성공 또는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국회의원들 가장 중요한 것이 4년 뒤에 자기들 당선입니다. 4년 뒤에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 여당이 가야 할 길,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모두 하나로 엮어내서 108명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윤석열 정부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정부 지키자는 말이냐, 지키지 말자는 말이냐. 소위 친윤하자는 말이냐, 비윤하자는 말이냐. 그런데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108명을 어떻게 뭉치게 할 것이냐. 이 108명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뭐 찐윤도 있고 비윤도 있고 반윤도 있습니다. 이 108명 안에는. 윤 대통령이 이 108명을 어떻게 뭉치게 할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과의 협치까지를 이야기해야 이 108명을 뭉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개혁의 길,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까지 대화를 하겠다라고까지 해야 이만큼 폭이 넓어야 이 108명을 뭉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당대표로 만들면 이 108명을 뭉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친윤이다, 비윤이다, 반윤이다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지지율을 보면 윤 대통령, 심평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는 윤 대통령과 친한 지지층, 한동훈과 친한 지지층이 딱 나뉘었다, 양분되었다.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60% 넘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다 겹치고 있습니다. 나뉘는 사람들 일부 있겠죠. 목소리 큰 사람들 있겠죠. 그것만 쳐다보면 정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겹쳐 있느냐 아직도. 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당대표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도 잘 통하고 지금 이재명, 조국, 문재인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지금 1위가 한동훈이고 2위가 원희룡입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60% 가까이 얻고 2위 원희룡이 10% 됩니다.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대선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 한동훈, 원희룡 모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도 치러질 겁니다.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 법 위반, 선거법도 위반하고 또 다른 건 돈 봉투 이런 걸로 인해서 배지가 날아갈 겁니다. 보궐선거도 치러질 겁니다.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이 큽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까지 당대표를 하다가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당헌 당규를. 그런데 바꾸면 또 시끄럽습니다.
이 바꾼 당대표가 그대로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리로 본다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면. 한동훈, 원희룡 모두 대선의 뜻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안철수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대선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에게 정말 3번에서 4번 정도 실망을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훈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천에서도 대통령 말을 100% 거절해버리고 때때마다 김경률이다 무슨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고 별의별 배신이죠. 배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저는 서너 번은 이 동훈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했을 겁니다. 한동훈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총선 정말 이기고 싶은데 자신을 위해서도 이기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기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지층을 위해서도 이기고 싶은데 그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뀌거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위 들이받아야 하는데 들이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네. 이종섭 문제, 뭐 황상무, 뭐 이 의대 정원 부분, 김건희 여사 부분 저는 한동훈이 아예 더 들이받았다면 총선 결과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할 수 있는 한 다 들이받은 겁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거냐 자기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하고 사퇴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들이받을 부분은 다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는 정치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길이 나오지를 않는다. 정말 실망이다. 적어도 2번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로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뭐 전화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앞으로 정치 잘할 거다. 또 물으니까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팬덤, 윤석열 대통령 일부는 뭐 탈당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가 나온다. 일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저 한동훈만은 안 되겠다. 원희룡도 지금은 뭐 그래도 안철수는 출마를 아마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유승민 저렇게 설치니까 지금은 그래도 아마 뭐 나경원을 만나기도 했고 나경원이 가장 뭐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외연 확장 전체 말씀드렸던 대로 윤 대통령과 손도 잡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손도 뿌리쳐야 하는 이런 여당 대표, 이 당정 관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치적으로 고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노련한 이런 고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분위기를 잡아야 하고 사법부의 분위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독립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법부도 지금 판사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관련해서는 막 가급적이면 재판도 하기 싫답니다. 그냥 질질 끌고 바로 구속을 시키느냐.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뭐 마지막 판결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조국에 대해서 이 형사사건입니다. 빨리 종결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법원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문재인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원희룡도 대안이 될 수 있고 한동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경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키고 제압해 가면서 저 탄핵 공격을 방어해 가면서 윤 대통령과 손잡고 또는 윤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면서
윤석열 정부를 보완해가는, 뭐 가급적이면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8명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가장 현명한 대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 한동훈이 하겠다면 한동훈이 뭐 지금의 최적의 대안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못 찾아가는 이유가 전당대회 출마 뭐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한동훈으로서는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안 되겠더라. 한동훈은 좀 1, 2년 쉬다가 대선을 뭐 노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서 좀 바뀐다면 이번에 총선에 크게 실망이다. 믿기 힘들다. 이런 입장으로 윤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주변 대통령실 여당의 소위 친윤, 찐윤 의원들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나경원으로 대안을 찾는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문재인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이 탄핵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제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1년이 남았다면 정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내년 9월까지 한동훈에게도 기회를 줘서,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이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윤 대통령이 그냥 보자, 못 가는 겁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한동훈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한번 보고 이제는 뭐 협의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자기가 각을 세워서 무슨 도움이 되고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협력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공개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협의가 오가야,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다른 길을 찾아서, 어려운 길을 찾아서 도대체 뭐 다른 대안을 찾아서 내년 보궐선거 지금 당장 이재명, 문재인, 조국의 탄핵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108명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개혁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혼란이 오고 또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내년 9월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6개월이라도 뭐 단 1년이라도 당을 추슬러서 강력한 당정관계, 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강력하게 손잡을 땐 손잡고 또 손 놓을 때는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과 맞설 수 있는 그 리더십, 당정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위해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홍준표, 신평 이런 이간질이 나오고 이재명, 문재인, 조국 모여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잘 건드리면 한동훈 당대표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잘 요리해 가면 내년쯤에 윤석열 정부 끝장낼 수 있겠다.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노무현 그 서재에 모여서 계속 밀어붙이자. 여기에서 잘하면 조국도 구속 안 될 수도 있겠다. 완전히 뒤집어 엎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무슨 특검 법안 내고 뭔 법안 내고 전부 쇼입니다. 그냥 결국은 촛불 시위로 가져가는 겁니다. 개판 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당 전체의 지금 분위기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또 지지층의 생각도 그렇게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말 사심 없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판단하는 제 송재TV가 내리는 현재의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